반갑습니다. 시골체육관 묘종 코치입니다. 남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고 여러 나라를 여행을 다니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어떠한 언어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는 것은 순전히 자신만의 스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몸이라는 것은 수시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강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즉 영구히 보존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운동에 대한 가치관과 그리고 신뢰를 느낄수록 더욱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들에게 몸이라는 건 하나의 액세서리 같은 부분이 될 수 있고 자신감과 결여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욱더 이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동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운동에 참가하는 참가자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작은 인식 개선이 더 나아가서는 이 피트니스 문화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 여전히 단순히 몸을 그냥 학대하고 그리고 운동 자체에 대한 가치관보다는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문화가 정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운동 지도에 있어서 막연히 우리가 그동안 대중매체에서 바라본 마치 학대를 받는 노페인 노게인 그리고 고통 없이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라는 인식으로 마치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운동 문화가 정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자, 과연 운동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운동 강도가 과연 어느 정도에서 우리 몸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운동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트레이닝은 스포츠하고는 다릅니다. 이 트레이닝은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없이 단순히 스포츠만 즐기게 되면은 그 성과도 미비할 뿐더러 몸이 다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친다면 골프 엘보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축구 선수가 밸런스가 안 좋으면은 뭐 십자인대 무릎 쪽에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인데, 뭐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몸을 트랜스폼 시키기 위해서 운동에 접근을 하겠죠. 하지만 트레이닝은 다른 스포츠와 달리 목표감 자체가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뿐이지 어떠한 그 운동을 진행하면서 어떤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약간 뒤로 후퇴해서 단순히 운동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운동 강도에 대한 목표 설정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 강도에서 운동을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티베이션 영상을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러닝을 100일 동안 계획을 하고 몸을 트랜스폼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몸을 트랜스폼 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 운동 과정이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죠. 달리다가 주저앉고 눈물을 다시 닦고 다시 뛰면서 꿋꿋이 이어나가는 거죠. 뭐 30일이 지나니까 좀 더 빨라지고 내 몸이 좀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모티베이션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분이 운동 러닝을 통해서 운동 정말 그 끈기를 가지고 몸을 트랜스폼 시켰습니다.
과연 지금도 러닝을 계속 하고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사람들에 대한 어떤 패턴을 이렇게 통계를 내려보니까 단순히 몸은 바꿨지만은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부담스럽다면은 내가 성취감이 들겠죠. 목표를 이루고 나서 그 이후에 지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혹독한 환경 속에서 발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기본적으로 전혀 힘들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발달하지 않겠지만은 대략 70% 정도에 대한 운동 강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70%라는 것은 이성을 잃지 않고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소 귀찮을 수는 있겠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숨이 차거나 그러기 때문에 귀찮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 주저앉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심리적인 반응도 일어날 필요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은 약간의 멘탈링이 필요한 약 80% 이상에 대한 운동 강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몸을 바꾸기 위해서 혹은 지방, 이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운동을 지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는지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동안 대중매체에서 바라봤던 그런 운동 강도에 대한 인식이 운동을 지도를 하는 사람이나 운동을 배우는 사람이나 그렇게 자리를 잡아서 그냥 서로 편한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죠. 운동 강도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식단에 대한 개선 문제도 필요합니다. 식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게 저염식을 갈망하고 그리고 무조건 음식에 대한 양을 줄여가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거두절미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운동에 대한 흥미와 그리고 재미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나의 의지가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이거는 의지가 아니라 정말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도를 해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올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겐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치라고 해서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아쉬운 부분들이 항상 남죠. 하지만 정말로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아끼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잘못된 운동 강도와 식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은 역시 평생 한 번 이벤트로서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영원히 운동을 하지 못하는 운동 불구로 그리고 잘못된 기억을 통한 트라우마로 저장시켜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반성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